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셀러로서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2001년도에 미국에 와서 쭉 이베이를 쓰다가 나중에는 아마존을 이용해서 항상 물건을 구매를 했고요. 지금 셀러로서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주식과 제 집 재융자를 했다고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전 아마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존에 관련해서 영상을 좀 더 많이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플랫폼보다는 적게 들이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곳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저 같은 온라인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거든요. 제가 주식을 꼭 구매하세요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는 고객으로서의 생각과 셀러로서의 생각을 전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주식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 말고 아마존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아마존을 설명하자면 제가 2005년 전에는 미국에서 이베이만 사용해서 제품을 좀 샀었어요. 근데 물건을 살 때마다 모두 배송은 한 달 이상 걸리고요.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가짜가 와도 반품이 안 되고 고객을 위한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도 별로 다른 건 없어요. 그때하고. 셀러들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이번에 온라인 비즈니스 이커머스 쪽으로 주식들이 쫙 올라간 것들을 확인하고서도 전 이베이의 롱텀으로 주식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쇼피파이는 당연히 엄청 올라갈 걸 알았고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우커머스나 비커머스가 있는데 우커머스는 주식이 아예 없고 있다면 전 샀을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쓰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비커머스는 제가 아는 몇몇의 홀세일러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 저도 가끔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개인들은 샤피파이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비커머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비커머스는 플랫폼이 너무 좋은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커머스 주식이 올라가면서 아마존 또한 어마하게 올라갈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거의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더 강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바이러스 문제로 강제로 집에 있게 되면서 온라인 쪽에 어마하게 주식이 올라갔고 집에 오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만 이용을 해서 쇼핑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이틀 배송을 선택해도 한 달이나 걸려서 제품들이 도착할 정도로 오다가 너무 밀렸었다고 해요. 당연히 아마존 창고에서 여러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게 감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저도 아마존에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팔렸던 물건이 갑자기 하루에 20개에서 40개가 팔리면서 크리스마스 시즌보다도 배로 많이 팔았어요. 나중엔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었을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아마존을 이용을 해서 팔리는 수가 작년에 비해서 제 기준으로는 200%가 뛰었어요. 지금은 배송 문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이틀 배송을 선택하면 그 시간 안에 와요. 제 동네 한 블락에 집이 20채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아마존 제품 배송하는 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아마존에서 구매한 박스들이 집 앞에 있어요. 아마존만한 물건을 구매하는 곳으로는 아직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월마트나 타겟 정도가 비슷하게 있지만 아마존만큼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건너왔고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도 엄청 늘어나고 고객들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엔 지금 아마존에서는 셀러에게 제품당 200개 이상을 아마존 창고로 보내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계속 아마존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손이 많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전 제가 구매하는 곳이 이베이에서 아마존으로 갈아타고 난 후에는 아마존에 1년에 100불씩 내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배송도 빠르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아무 질문 없이 새로운 물건을 보내주거나 돈으로 다시 받거나 컴플레인을 하려고 아마존에 전화해서 한 번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없었어요. 아마존은 완전 고객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몇 년을 쓰면서 한 차례 정도 연회비가 올라갔었는데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전 아마존을 10년 넘게 쓴 고객으로서 불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셀러가 돼서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린 것 중에 중국 셀러가 미국 셀러보다 아마존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셀러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으로 가짜로 좋은 리뷰를 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들과 비슷한 제품을 파는 리스트 광고를 마구 클릭을 해서 돈을 쓰게 만들어서 진짜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노출이 되지 않게 만든다거나 아마존은 100% 제품 리턴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 사고 안 좋은 리뷰를
적어놓고 리턴을 하는 경우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베이에서 배운 건 화가 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질려서 더 이상 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배송 문제라든가 고객 서비스라든가 가짜를 판다거나 너무 안 좋은 제품 퀄리티를 판다거나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다른 셀러들에게 피해가 가게끔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질려버려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 측에서는 어떻게든 가짜 리뷰들을 지운다거나 조금이라도 셀러 어카운트가 이상하면 정지를 시킨다거나 어카운트를 처음에 만들 때도 본인 인증을 좀 까다롭게 해요. 그리고 셀러 어카운트 안에 점수를 매겨서 한 달에 안 좋은 리뷰가 몇 개가 적히면 빨간 딱지 같은 게 딱 떠요. 3번 정도 같은 리스트 안에선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 리스트를 내려버립니다. 혹시나 가짜라는 단어가 리뷰에 적히면 곧바로 물건을 팔고 있던 리스트가 지워져 버리고 셀러한테는 이 제품을 어디서 샀는지 등등 서류를 아마존 측에 제출해야지만 그 제품을 다시 팔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같은 제품에 가짜라는 리뷰가 적히면 그땐 그냥 영구적으로 그 제품은 팔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퀄리티라든가 배송 문제가 있을 때는 아예 셀러 어카운트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큰 불만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이 부서지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물건을 반품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새 것을 보내줍니다. 혹시나 아마존 측에서 실수로 다른 물건을 보내도 그 물건은 그냥 제가 가지고 원래 오다했던 물건들을 다시 보내줍니다. 한번 아마존 실수로 다른 훨씬 비싼 물건을 저한테 보내줘서 전화를 했었는데 아마존에서 보내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고객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아마존만한 곳이 없었어요. 당연히 셀러로서는 아무런 컨트롤이 없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존 실수로 물건이 잘못 가서 공짜로 물건을 다시 보내주는 것도 셀러 몫이고 안 좋은 고객에 잘못 걸려서 제품을 받고 또 거짓으로 아마존에 연락해서 하나 더 공짜로 받는 것 모두 셀러 몫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이 안 좋은 리뷰를 적어도 셀러로서는 도대체 그게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고객 주소, 이름 아무것도 셀러들한테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보이는 건 고객의 first name 그리고 언제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만 보여요. 하지만 셀러들 정보들은 미국 아마존에서 9월 1일 2020년에 모두 공개가 됩니다. 일본 셀러 어카운트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제 주소와 회사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셀러들 중에 회사를 오픈하지 않은 어카운트들은 개인 이름, 주소가 모두 공개가 되고요. 그걸로 내가 누구에게 제품을 사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철저하게 고객 위주예요. 이베이처럼 셀러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팔고 있든 아마존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팔고 있는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어카운트를 영구 정지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아마존을 오래 쓰게끔 그리고 믿게끔 노력하는 거예요. 아마존 창고도 워낙 곳곳에 끊임없이 짓고 있어서 배송 속도는 계속해서 이틀이 아니라 하루 만에 도착할 때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셀러 쪽 어카운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뭔가 항상 바뀌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고객들에게 안 좋은 셀러들은 아마존 방식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도 책을 구매할 때 이상하게 발슨노블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저는 아마존 킨들을 구매를 해서 이북으로 많이 다운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계속해서 온라인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오프라인까지 시작을 했어요. 제 동네는 없지만 아마존이 책 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세리 중에서는 좀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판다는 이미지가 있는 홀푸드 마켓을 사서 그쪽에 가면 아마존 고객으로서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아마존은 온라인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는 이미 저 우주 쪽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들을 약국에 가서 사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마존이 음식을 넘어서 약들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약사들한테 들었어요. 아마존 약국이 생기고 그쪽 가격이 낮아지고 배송까지 공짜가 돼버린다면 기존에 있는 약국들이 많이 사라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카메라, mp3 등등 많은 회사들이 사라졌던 현상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과 비슷한 곳으로는 월마트예요. 월마트는 언제부턴가 이틀 배송이 생겼어요. 월마트를 가면 제품들이 싸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싼 곳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아마존만큼 이용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 말고도 타겟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파는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면 이베이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젓이 리뷰가 안 좋아도 계속 팔고 있어요. 아마존만큼 제한을
선을 두지 않아요. 셀러에게.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순으로 아마존, 월마트, 타겟 순이에요. 요즘 아마존 셀러들이 월마트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월마트로 옮겨가는 것 같아서 저도 셀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기존에 있는 셀러 어카운트들보다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로 몇 년 동안 탑이었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탑에 있을 거라고 셀러로서도 그리고 아마존 고객으로서도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아무리 아마존 주식이 비싸더라도 너무 좋아서 샀고요. 그리고 또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하고 애플에서는 주식을 분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아마존은 그런 말이 전혀 없지만 커뮤니티에는 제발 아마존 좀 분할해달라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개씩 보여요. 아마존은 미국에만 있지 않아요. 한국엔 없지만 일본, 유럽 등등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원탑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결과가 꾸준히 있다면 단기간으로도 너무 좋을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투자를 했지만 단기적인 것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하루에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장기간 투자로 생각하고 오랜 세월 묵혀놓는다고 생각해서 1, 2%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미국 전역이 멈추게 될 거고요. 당연히 주식도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미국 곳곳에 있는 모든 아마존 창고가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전쟁이 일어난 걸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건 좀 극적인 예이고요. 유럽에 있는 아마존 창고 어떤 곳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닫았다는 뉴스를 제가 몇 개월 전에 본 적이 있었고요. 주식이 내려갈 수 있는 뭔가의 이유는 참 많아요. 저번에 큰 규모로 데모를 하면서 미국의 한 아마존 창고가 전부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크게 기부를 했고 그때부터인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주식을 하시지 않고 주식이 내려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전 꼭 아마존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전 왜 아마존을 선택을 했고 장기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공유를 합니다. 주식이 무섭기도 하지만 미래가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간으로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드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살 된 아기 앞으로도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어서 꾸준히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회사 가치는 계속 발전하고 오를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살면서 아마존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기도 했고 셀러로서도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혹시나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 계속해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련하여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